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7월 6일 수요일 장 마감이고요. 오늘 코스닥은 0.84% 그리고 코스피는 2.13% 하락 마감하였어요. 뭐 오늘 코스피 죽이기가 나왔다라고 해도 뭐 가언이 아닌데 실제적인 거는요.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만 반등을 했죠. 뭐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을 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유가가 100달러 밑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이유인 거고요. 그 이유가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는 뭐 심리 기대감 뭐 그런 반영으로 인해서 유가가 하락을 하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유가 하락 이유가 경기가 침체된다는 이유로 하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등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전체적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유가가 하락을 하니까 특히나 이 성장 위주의 기술주 위주로 반등이 강하게 올라왔다라는 거고요. 이게 그래도 단기적인 관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랬든 저랬든 제가 최근에 이 하락장을 계속 맞이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하락장에도 먹을 종목은 분명히 있어요. 하락에 베팅을 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 개수는 굉장히 적다라는 거고 그만큼 하락의 크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매수세가 줄기 때문에 이 상승하는 종목은 드물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유가로 인해서 유가가 하락하니까 뭐 기름이나 뭐 수출 그런 쪽에 기름값이 빠지니까 그만큼 매출 증대가 될 거다라는 뭐 단기간의 기대감으로 기술주들이 올랐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그거는 그 순간뿐일 것 같아요. 뭐 오늘 그 자리를 다시 반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 뭐 그거는 뭐 시장을 움직이는 주포 마음일 거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 시장은 그럼으로써 대형주 위주로 코스피 위주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다라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개잡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은 상승을 좀 강하게 했다. 이런 시장에서도 상승률과 하락률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고 코스피는 차이가 좀 나긴 난다 하더라도 이 특이 종목을 좀 보면요. 오늘의 이 상한가 종목이 둘, 넷, 여섯, 8개예요. 상한가를 들어갔다 풀린 종목도 분명히 있을 거고. 8개면 굉장히 많은 거다. 굉장히 많은 시장인데 주가는 굉장히 빠졌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선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하락장에서 주가 상승이 그러니까 상한가가 좀 나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 하락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남아 있고 심리가 좋지 않은 건 맞지만 그래도 저가 매수세 이 부분 단기적인 악재일 거야 혹은 뭐 단기적인 상승일 거야 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래량은 적지만 그래도 투심은 아직 조금씩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상한가가 꽤 많이 나왔다. 내 종목은 가지 않지만 상한가는 꽤 나왔다. 그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코스닥 기준 보면 여기 760포인트 못 넘겼어요. 박스 상단 부근에서 맞고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박스에 그러면 중간값을 종가상 확인하는 자리인 거고요. 다시 이 박스권 하단을 때릴 거냐 때리지 않을 거냐로만 바라보면 되는 거고 크게 보면 그냥 이렇게 봅시다. 우리는 요렇게 780하고 700포인트 요렇게 흐름 잡아놓고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박스권은 요 레벨인 거고요. 위로는 오버슈팅의 자리, 밑으로는 언더슈팅의 자리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에는 주가는 요 안에서 당분간 움직일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이 780 위로 안착해야 또 한번 825포인트까지 놓고 같은 밑바닥에 있는 요 박스를 위에 하나 더 만들 수 있다라는 식으로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자라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주가가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여기 2310포인트 이탈을 했고 결국에는 2290포인트, 내일 다시 2280포인트를 유지할 거냐 체크, 유지 못하면 2240까지 열려 있겠구나 라는 기준으로만 판단하자. 이랬든 저랬든 얘는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요 밑에는 뭐다? 과매도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 구간은 분할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분할적인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고 밑에서 다시 주워 담고 위에서 팔고, 이런 관점에서 주가를 놀릴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여기와 여기 기준으로 당분간 움직이는 흐름 만들어낼 거고요. 여기가 언더슈팅의 자리, 여기가 오버슈팅의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기준 아니다 현재는.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요. 오늘 뭐 코스피가 많이 빠졌으니까 내일은 글쎄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그냥 유지 혹은 반등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투자자 현황도 좀 봐야죠. 자, 오늘 코스피 기관 외국인 양매도 나왔고요. 뭐 최근에 들어왔던 물량을 다 쳐팔랐다 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쓰잘데기 없는 새끼들이라고 항상 얘기하죠. 이 그지 같은 것들은 맨날 이런 식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물량이 아직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뭐 연기근에 물량이 좀 들어오긴 하는데 뭐 미비하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 오랜만에 그래도 사모펀드가 물량을 조금씩 최근에 사고 있다라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얘네들 스마트머니라고 하죠. 미친듯이 팔아대더니 최근에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물량을 뭐 넣어주곤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다 미비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인버스 또 봐야죠. 이 자리 말씀드렸죠. 빠져야 된다. 개파락 떨어져야 된다. 개파락 안 떨어지면 위로 간다. 결국 3,400원을 또 확인했고요. 위로 올라탔고 그래도 3,465원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시가가 3,460원 위로 안착해서 시작을 한다면 내일은 3,500원에서 3,550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 그렇지 않은 흐름이라면 내일 3,400원 다시 확인할 거고 3,400원 부근을 유지한다면 또 한 번 반등한다. 유지 못한다면 다시 3,250원까지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에요. 뭐 현재는 요 안에서 지금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빠질 거냐 뭐 그런 관점일 것 같은데요. 이랬든 저랬든 뭐 지수가 빠지는 건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 왜? 뭐 지수와 관련된 우량주를 그렇게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닥 많지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 뭐 코스닥 위주일 거고 뭐 대형주 위주로 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도 하락폭은 코스닥에 비해서,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비해서 좀 미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분들은 뭐 굳이 이런 유튜브를 보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 강성주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일 거니까. 그렇다면 이 현재 부분에서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종목이 많이 빠졌냐 적게 빠졌냐, 내 종목이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뭐 어찌됐든 이 추세를 유지하는지 하지 않는지만 우리는 이 종목으로 체크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랜만에 아프리카 TV가 조금 반등을 했죠. 반등을 했는데 결국은 윗골을 달았어요. 뭐 단기 고점을 확인했다는 게 뭐 이평선이 죄다 역별로 이제 변경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이평 따먹기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럼 넉넉 잡아서 이 종목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은 95,000원에서 11만원까지는 열릴 수 있는 자리지만
요 자리에서 한 번에 뚫고 올라가는 그림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 라는 게 의문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프리카 TV의 실적이 떨어지냐? 꼭 그런 것도 아니다. 나날이 1인 미디어에 대한 수요는 강해지고 있고 1인 미디어를 TV보다 더 많이 보는 젊은 층들도 많아지고 있고 별풍선의 값어치, 가치라고 하죠. 예전에는 1000개만 쏘더라도 큰손큰손 거렸거든요. 근데 요새는 1000개 가지고는 그냥 그래요. 10만원은 우습게 보이는 별풍이다. 최소 10,000개 이상은 나와야 와와 소리가 나요. 와와. 그렇다면 그만큼 이 아프리카 TV에 대한 매출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건데, 대신 이 아프리카 TV가 예전엔 대단했다 한다면 지금은 이제 뭐 예전에는 뭐 아프리카 TV 그다음에 뭐 강냉이 뭐 이렇게만 나눠줬던 부분인데 약간 야하냐 덜 야하냐 차이였는데 요새는 뭐 팬더도 있고 뭐가 있고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가 잘 나가다가 주변에 디즈니 뭐 또 기타 등등 애들이 출연하면서 넷플릭스에 대한 실적이 빠지는 것처럼 아프리카 TV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독보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요. 지금의 이 자리에서 이 종목은 이제 요런 박스권을 만들어낼 거냐 혹은 여기까지 만들어내는 박스권을 만들어낼 거냐의 기준인데 지금의 자리가 단기적인 반등 자리는 맞아요. 한 78,000원 정도가 단기적인 반등 자리는 맞는데 이 자리가 진바닥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저는 한 71,000원까지는 열어두어야 된다라고 좀 판단하거든요. 71,000원 정도까지 눌리고 나면 이 종목은 그때서야 비로소 중장기 포트로 넣어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73,000원에서 71,000원 부근까지 혹여나 밀린다면. 근데 지금의 자리에서 반등을 해도 이상하진 않은 부분이다. 대신 그 반등이 강하게 올라오는 자리까지는 아닐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름대가 밑으로 하향하는 거라고 본다면 반등이 올라올 수 있는 자리와 그리고 이 반등을 이용해서 구름대 안으로 안착할 거냐 아니면 구름대를 밑으로 하향할 거냐. 하향하는 기준으로 간다면 73,000원에서 71,000원 부분 거의 7만원 초반까지는 한 차례 더 눌렀다가 갈 수도 있다 라는 기준으로 저는 바라보고 싶고요. 뭐 어찌됐든 바닥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라왔죠. 이제는 뭐 성장하면서 이 기존의 고점 25만원을 넘기보다는 헤드앤숄더의 차트를 만들 거냐 아니면 쌍봉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눌릴 거냐. 이제는 크게 봤을 때 요 테두리 안에서 나중에 주가가 올라오면요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나타날 거다. 왜? 무작정 성장하는 종목은 드물다. 단가가 올라온다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쪽으로 저는 일단 판단을 하고 싶어요. 그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이 해석 갖고 악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만큼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하락을 시키고 그 하락을 이용해서 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인 거고요. 최근에 이 나노 CMS가 좀 반등을 하고 있죠. 뭐 코로나가 재확산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고요. 기존에 이 주가가 강하게 하락을 해주고 분명히 누군가는 여기서 수급을 넣었다는 기준인 거겠죠. 수급을 어디까지? 요런 관점까지 넣어줬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그러면서 바닥을 더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올라오면서 기존의 이 고점 라인을 어느 정도 두드리고 윗꼬리를 단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윗꼬리가 길게 달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럼 이제 이 자리에서는 강하게 움직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움직일 거냐 말 거냐의 기준은 32,500원 기준이고요. 이 32,500원을 유지한다면
한 번 더 이 38,000원에서 39,0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요. 이 자리를 넘기면 그 다음에 이 또 다른 이 상승 자리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자리까지 넘어선다면, 넘어서지 못한다면 요 종목은 요 안에 갇히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다. 그렇다면 32,500원을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이 갭자리는 뭐 해야 돼? 메꿔야 될 자리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자리 메꿀 자리인 거고요. 그러면 29,000원에서 지지를 받을 거냐? 아니면 26,000원까지 눌러줄 거냐? 26,000원까지 누른다면 단기적인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차후의 문제예요. 이 종목은 고점 대비해서 이 올라온 거를 다 반납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의 기회는 분명히 있는 종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빠른 시일 안에 올라갈 자리까지는 아니다. 결국엔 뭐 어느 정도 이제는 박스권의 흐름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을 꾸준하게 했으니까 이 하락을 이용해서 V자 반등을 만들어낼 거라면 32,500원 위에서 유지받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올렸다가 이제는 박스권의 흐름을 좀 만들어내야만이 앞으로의 이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에서 바라보시고요. 자, 대성헬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뭐 이슈라고 한다면 뭐 DH 글로벌에 매각이 됐다. 라고 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매각이 됐기 때문에 재료 소멸의 관점에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관점을 보시면 돼요. 매각의 이슈로 주가를 올렸다, 다시 눌렀다, 또 하락시키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시총이 되게 낮거든요. 주가가 기존에 강하게 상승을 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추세를 하방으로 잡았고, 그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다가 상승을 했지만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넘기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은 자리예요. 그러면서 추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추세 상단을 뚫어내지 못한 거예요. 결국엔. 요런 관점인 거죠. 요런 관점으로 지금 현재 눌리는 자리인 거고요. 이평이 올라오다가 하방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잡아 올린 자리를 누르는 그림을 만들어내다 이 자리에 뚫어 올린 자리거든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옆으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꼬여있던 이평이 다시 한번 위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못해도 얘는 850원은 유지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된다. 850원을 유지하는 그림 만들어내고 위로는 990원에서 1000원까지는 다시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 그럼 결국엔 이 종목은 1000원과 850원 사이에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야만이 위에서 찍어 누르던 이평이 옆으로 스무스하게 자리 바꾸면서 이제 뭐 해야 돼? 횡보하다가 다시 위로 1000원 위로 올려놓으면서 이평선들을 위로 당기는 그림을 좀 만들어내야 돼. 그래야 정배열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지 못하고 그 자리를 이탈한다면 850원이죠? 850원을 이탈한다면 이 하락 추세는 계속 이어지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지는 그림을 앞으로도 만들어낼 거다. 요거는 이렇게 당겨야 되겠네요.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니까. 그죠? 이런 관점으로 지금 접근되어 있는 자리예요.
이 추세를 어떻게 넘어설 거냐 넘어서지 못할 거냐의 관점이고, 이 추세를 뚫어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그래야 되겠네. 이런 관점이 850원, 840원, 850원을 유지하는지만 체크. 이 자리 이탈하면 뭐 해야 돼? 또 이 추세를 유지한다. 여기까지 빠질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또 중간값을 그려서 요 위에서 지지받을지는 보셔야 되겠죠. 어찌됐든 요 위로 올라와야만이 또 한번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확인하러 올라온다. 그게 1000원, 990원짜리 정도 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고요. THQ라는 종목인데요. 5G 안테나 관련된 종목이에요.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건 휴림로봇이 이 회사 지분을 인수라고 표현이 맞나요? 지분을 휴림로봇이 했어요. 결국에는 이 로봇 관련해서 삼성이냐 어디냐 저쩌고 하면서 휴림로봇이 강하게 좀 올라왔었고, 그런 휴림로봇이 로봇 관련주 대장으로 움직이면서 이 THQ라는 어떻게 보면 안테나 관련된 5G 관련된 이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공동 협작이 나타나면 이 로봇이 나중에 상용화 됐을 때 우리 그 자율주행이 아직 상용화 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면 갈 길이 아직은 멀다라는 거죠. 로봇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발판은 마련한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기존에 주가가 좀 올라왔었고, 그리고 다시 주가를 누르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종목이 크게 가면 굉장히 크게 갈 수도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런 기준 중에 하나는 일단 하락 추세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어떻게 보면 추세 자체가 계속 하방으로 엮어가다가 주가를 한번 올려놓고 누르면서 장기 이평선을 밑으로 깔면서 뭘 만들어? 이 정배열을 만들 수 있는 초입이에요. 그럼 여기서 눌러놓고 횡보하다가 한 차례 올리고 다시 눌러놓고 그 다음에 빵 하고 대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랬든 저랬든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뭐 해야 된다? 못해도 4,700원 위에서 유지하는 흐름을 꾸준하게 만들어내야 돼, 이제. 그럼 오늘 같은 날도 4,700원 위로 올라오지 않았냐? 결국 올라왔었다. 결국 이 위로 이제 안착하는 그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4,700원 그리고 5,300원. 5,300원 위로 안착하면 다시 한번 6,000원대, 7,0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그럼 크게 보면 요 자리에 대한 박스권을 만들어낼 거냐, 그게 아니면 요 자리에 대한 지금 현재 박스권을 만들어낼 거냐인데, 그죠? 요 자리에 대한 박스권을 만들어낼 거냐인데, 이 흐름상에서 요 위에 있는 게 당연히 단기적으로 빠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밑에 있으면 있을수록 시간적으로 횡보하는 그림을 좀 더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들어온 게 맞고 이 종목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했고 누르면서 이제 물량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려면 밑에서 움직인다면. 그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여서 이 위에서 움직이거나 V자 반등이 나온다면 뭔가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빠른 시간 안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적으로 매집하는 흐름이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온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좀 일단 생각을 해보는 부분인데, 월봉과 이 연봉은 볼 거 없고요. 월봉으로 본다면 이 구름대가 강하게 갇혀 있는 자리죠. 그러면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한번 빵하게 싸주고 눌러가든지 싸주고 안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위로 올라치든지 둘 중에 요 그림 중에 나올 수는 있는데 요런 그림은 당연히 힘들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휴림 로봇이 그럼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얘 혼자만의 이슈는 없어요. 휴림 로봇이 얘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움직이는 자리를 만들어낸다. 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위냐 아래냐의 관점인 거고요. 밑으로는 다시 4,050원을 유지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를 체크해라. 굳이 이 갭자리 메꿀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메꾸면 당분간 날새는 차트겠구나. 3,500원 밑으로 한 번은 더 만들어내야만이 시간을 걸리고 다시 올라오는 그림 만들어내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휴림로봇도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위로 올라왔던 이 박스권에서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다 눌러서 내려앉혔어요. 결국엔 어느 정도 개인들의 물량은 여기서 털어낼 수 있는 자리가 나왔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게 종목이 올라오면서 한 차례 계단식 상승을 만들어냈던 자리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는 이 윗자리는 넘어갔고 밑에 있는 요 자리에서 받아주는 흐름을 만들어내냐 내지 못하냐의 기준으로만 보시면 돼요. 요 안에서 요 안에서만이라도 받아주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이랬든 저랬든 여기에 있는 매물벽을 또 한번 때리러 올라온다. 이 매물벽에 대한 중간값은 4,000원 부근, 3,950원, 4,000원 부근 요 자리까지는 한번 때리러 올라온다. 여기서 넘어선다면 가는 거고, 못 넘어선다면 박스 치고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여기까지에 대한 하락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그런 그림 만들어내면 THQ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눌러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이 흐름이 완전히 꺾인 종목은 아니다. 그만큼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는 시간도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만큼 하락률도 강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죠?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아직은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자리예요. 그만큼 수급이 기존에 강하게 터졌다라는 거고, 요 들어왔던 수급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흐름을 요 위에서 만들어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만들어내고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급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간다. 아니면 횡보하는 척 하다가 결국엔 주저앉힌다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설거지라 가죠. 그럼 기준이 나올 거냐 말 거냐의 관점은 요 안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기준으로만 우리는 보자라는 거고요. 뭐 많이 밀리면 2,500원까지는 한 차례 밀어놔야 돼요. 그래야 2,400원 그래야 단기적으로 반등이 또 한 번 나온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자, JC케미칼이라는 종목이죠. 뭐 파묘 관련주로 대장질을 하다가 결국엔 파묘하고는 이제는 전혀 뭐 샘표하고 신성홀딩스 움직일 때 전혀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죠. 전혀 움직임이 없고 이제 그 외에 이 회사만의 개별적인 이슈로만 주가가 좀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뭐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본다면 아직도 밑으로 밀릴 자리는 분명히 남아있는 종목이에요. 여기서 지지를 받을 거냐 아니면 7,000원 초반까지 밀고 갈 거냐. 네. 여기서만 지지를 받는다면 이랬든 저랬든 9,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7,000원 초반까지는 한번 밀려야만이 뭐가 나온다? 기술적으로 반등을 바라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누군가 어거지로 누른다, 공매도를 친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수급 안에서 움직이는 자리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구름대가 하방으로 아직은 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빠지고 넘어설 거냐, 그만큼 이슈가 없을 거냐, 아니면 단기적인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작은 원 하나 그려놓고 누른 다음에 횡보하다가 뭐 눌렀다가 다시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날아가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인데 세 번째는 솔직히 어렵겠죠. 아직은 뭐 메리트가 없어요. 그냥
들고 계신 분들의 관점으로만 그냥 이 종목은 이렇다, 저렇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거지, 지금 차트 그림으로는 전혀 메리트가 없다. 일단 그냥 단기적으로 주가가 한번 눌렸고 올라왔다가 다시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누르는 자리다. 그럼 이 자리를 혹여나 지지를 한다면 내일이나 모레 강하게 한 번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고, 지지를 못하고 눌린다면 못해도 7,000원 초반까지는 눌려야만이 이 종목이 그나마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